안녕하세요. 1월 6일 지금 4시 40분입니다. 지금 뭐 후오비 거래소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트론이 지금 뭐 폭락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뭐 제목에는 비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뉴스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이라고. 근데 뭐 방금 전 트윗으로도 저스틴 선이 뭐 이야기를 했어요. FUD가 이제 자기 차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장봉자고 다음 뭐 자기 바이낸스 다음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를 이제 장봉자고 그러니까 바이낸스랑 뭐 동급이다 후우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저스틴 선 스타일입니다. 뭐 저스틴 선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뭐 돈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젊은 뭐 지금은 이제 뭐 젊다 맞습니다. 젊죠. 예. 지금 뭐 젊은 사람인데도 중국 부자들이 원래 알아주니까요. 예.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에요. DCG 그룹인데 뭐 지금 제네시스 때문에 뭐 문제가 많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트레이딩 회사들이잖아요. FTX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 회사인데 마진을 한단 말이에요. 마진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저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FTX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 대표가 있어요.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베리 실버트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베리 실버트 하면은 뭐 좀 뭐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나쁜 일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쓰레이 캐피탈이 무너졌을 때 이 수라는 친구가 잠적했는데 걔 요번에 트윗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FTX와 그리고 제네시스랑 함께 테라를 무너뜨렸다. 테라를 무너뜨릴 때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FTX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어쨌든 뭐 파산을 이야기한 거는 샘 뱅크만 프리드 이 친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진 거래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게 샘 뱅크맨 프리드예요. 근데 자기네가 파산 신청을 하면 시장이 주저앉을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죠? 바이낸스 그리고 FTX 이렇게 큰 거래소였는데 글로벌 거래소였는데 만약에 FTX가 무너진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올 거라는 거는 자신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위기가 있었고 자기들만의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었다는데 어쨌든 파산을 하겠다 이거는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FTX의 샘 뱅크만 프리드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바이낸스랑 뭐 문제가 있어 그 장펑자오가 더 이상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샘 뱅크만 프리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숏을 고배율 숏을 바이낸스가 갖고 엄청 때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네시스의 베리 실버트랑 같이 했을 가능성. 그죠? 그렇다면 파산을 하고 뭘 하고 하던 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이것뿐만이 아니죠. 매틱도 있고요. 그죠? 아발란체도 있고요. 알고랜드도 있고요.
지금 뭐 FTX의 지갑으로 인식되는 지갑에서 어마어마한 매틱 그리고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얘네들이 더 많이 떨어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등락폭이 엄청 커요. 그 FTX 사건이 터졌을 때 하락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10몇 프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얘네들은 몇십 프로 떨어지죠. 여기다가 고배율 숏을 때린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겼을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쇼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난 파산 신청하고 쇼 때려갖고 돈 이빠이 벌었어.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숨겨야 돼요, 그죠? 본인 지갑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지갑으로 했을 거예요. 베리 실버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DCG 그룹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요. DCG 그룹은 큰 그룹이에요. 이 암호화폐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아시죠? 그레이스케일도 DCG 그룹 산하입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어쨌든 이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일과는 뭐 무관합니다만은 DCG 산하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연관은 있다. DCG가 무너지면 타격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자면 고배율 숏을 딱 때리면 얘네들이 돈이 많은 애들이잖아요. 원래 돈을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고, 그렇다면 이 위기를 항상 위기에 돈을 벌어요, 사실. 위기에. 지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잖아요. 연초부터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뭐 앞으로 더 떨어지고 오르고 간에 매집이에요, 매집. 세금, 왜냐면 올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끌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쭉쭉쭉 상승이 나온다, 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사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부터 사들이는 거죠. 지금 다 사고 기다린다, 이건 아닙니다. 쭉 계속해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일단 마저 이어갈게요. 베리 실버트 그리고 FTX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숏을 때렸고, 숏을 때리는 과정도 어차피, 근데 왜 숏을 때리면 지금 바이낸스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거는 뭐냐면, 자, 바이낸스에서 숏을 때린단 말이에요. 바이낸스가 가장 크니까요, 그죠? 바이낸스에서 숏을 때리면 이 선물 거래도 그렇고 이 현물 거래도 그렇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자, 비트코인 주문을 넣어요. 매수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거래소에서는 하지만, 원장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는 그때 당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날 장이 마무리되고 그때 가서, 왜냐면 네가 하나 사고 네가 하나 사고 네가 하나 사고 이게 100개 1000개인데 그때마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합해서 하루 장이 끝나고 그때 일정 시간에 딱 매수를, 누구는 매도 누구는 매수 이랬으면 우리 거래소에 있는 이 거래량 이게 있고, 그러면 요거 모자란 만큼 사고 또 남는 만큼 팔고,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숏을 때린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숏을 때린다고 해서 내가 100배 숏을 때리잖아요. 뭐 비트코인 하나 지금 뭐 얼마죠? 비트코인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넣고 비트코인 하나를 100배를 때린단 말이야. 그럼 100개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이낸스에서 그때 바로 주문을 넣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거를 중간에 숏을 멈추고 롱을 멈추고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돈을 챙겨가는데 바이낸스는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나요? 어쨌든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주문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정 시간에 통합된 그거를 한다. 근데 뭐 FTX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FTX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바이낸스는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했다라면 바이낸스도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거조차도 안 했다라면. 하지만 뭐 자기네는 문제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단 한번 믿을 건 믿어봐야 됩니다. 저는 바이낸스가 무너지면 시장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딴 데로 돌려놓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돈이 어디서 자꾸 나온다?
그러면은 너 이 기회를 틈타서 숏을 때려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겼구나.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놓고 그 다음에 파산을 하고 FTX는 파산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숏을 때리고 파산을 했겠지만 DCG 베리 실버트는 아마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거기서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뭐 우리나라까지 해서 뭐 어쨌든 이거는 저는 90% 정도 확신해요. 90% 정도는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90% 이상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죠. 이 업계에 방구 좀 끼는 애들이 그런 일을 안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죠? 정보가 없다면 모르지만 정보 있는 정보를 활용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쇼 때려갖고 돈 엄청 벌어놨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레이스케일까지 이게 여파가 가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뭐 비트코인 12K 이야기하고 뭐 10K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에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무너진다라면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주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종목 그죠? 어저께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매수할 종목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최소한 1월 달은 아니고요. 저는 1분기까지도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드릴 때 어떤 코인을 뭐 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전 항상 30% 이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30%, 그 다음에 뭐 중장기 30%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매번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데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우리가 저축하듯이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온다. 이건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사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그럼 평균 단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 원을 사려고 한다면 10만 원씩 10번 산다. 그죠? 그게 지금 23년에 지금 기회,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고점이고 저점이고가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저는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렸어요. 30%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시라. 그러면 내가 70%로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데, 물론 중량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30-40% 트레이딩을 하는데, 내가 큰 실수를 해서 다 날릴 수도 있어요. 30-40% 정도를. 100% 날리지는 않겠지만, 그죠? 많이 날려. 하지만 이 30%가 충당해 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저는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방법을 취하신다면 지금 같은 이런 안 좋은 장도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3년, 24년 앞으로 박잖아요. 그죠?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며. 지금 뭐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용의 핵심은 자, 후오비 제가 볼 때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번 달 중으로 오픈할 것이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바이낸스의 공격 그것도 그쪽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저스틴 son도 뭐 자기는 그래서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이런 악성 루머 이런 거는 자기는 바이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FUD는 앞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 저스틴 son도 지금 뭐 장봉자오를 따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하지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시는 해야 된다. 왜냐면 무너지지 않더라도 이런 소문이 나왔을 때 시세는 흔들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해야 된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후오비 문제는 아니다. DCG가 문제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산하엔 제네시스도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있다. 근데 아마 베리 실버트 수우가 한 말이 맞다면 3A 캐피탈의 수우가 한 말이 맞다면 FTX와 베리 실버트가 같이 테라를 무너뜨리면서 테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그렇다라면 그게 맞다라면 FTX 파산 신청하기 전에 100% 얘네들은 숏을 때렸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만들어 놨을 거다. 그건 드러나지 않게 뒤로 다른 지갑으로 다른 계좌로 분명히 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샘 뱅크만 프리드는 지금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이에요. 얘가 뭐 지금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얘가 뭐 돈이 없이 그지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CG 그룹도 뭐 무너질 정도는 아니, 베리 실버트가 뭐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지만 포지션은, 왜냐면 내가 숏을 때려서 막대한 불을 쌓은 거를 드러낼 수는 없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0% 정도 확신합니다. 하지만 뭐 잘들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잘들 판단하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일단 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월가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거래소가 된 다음에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거래소 나오자마자 뭐 쭉쭉쭉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방을 가든 상방을 가든 얘네들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23년, 24년. 하지만 23년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잘 버텨놓고 23년 지금 초인데, 지금 뭐 이런저런 거래소에 지금 뭐 이런 뭐 좋지 못한 소문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버티다 또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시세는 출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후오비보다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지금 다 지나갔는데 23년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 날씨는 1월 날씨가 이렇게 또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의 힘든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각오를 조금 단단히 하고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 보시면, 내가 지금 참아내는 이 인내심, 그리고 내 이 고통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붉은 보내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과에 충실하세요. 내가 주말에는 즐겁게 즐기고 또 평일에 본업에 충실하시고 이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거는 100% 확신합니다. 무조건 확신해요.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